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로 꼽히는 인물, 아이작 뉴턴. 하지만 그조차도 거대한 탐욕의 소용돌이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뉴턴이 어떻게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잃게 되었는지 그 극적인 과정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죠. 아니, 우주의 법칙을 발견한 그런 천재가 어떻게 하다가 주식시장에서 모든 걸 잃게 된 걸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건 그냥 몇몇 투자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회사 하나가 영국 전체를 말 그대로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 넣을 수 있었을까요? 정치인부터 하인까지 모두가 여기에 미쳐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입니다. 이게 그냥 300년 전의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이 사건이 지금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장은 바로 거대한 약속, 남의 회사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무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18세기 초 영국, 나라가 엄청난 전쟁빚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때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남의 회사의 설립이죠. 뭐냐 하면 정부의 빚, 그러니까 국채를 이 회사 주식으로 바꿔주겠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 부채를 민간 기업에 떠넘기는 아주 획기적인 발상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주식을 왜 사겠어요? 뭔가 대단한 미끼가 있어야 했겠죠. 바로 이겁니다. 남미와의 무역 독점권. 당시 사람들은 남미에 가면 황금이 막 쏟아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 모든 부를 독차지할 수 있다는 꿈, 정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달콤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작은 불꽃이 순식간에 영국 전역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갔죠. 자,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믿기지가 않죠? 1월에 128파운드 하던 주식이 6월에는 1000파운드를 돌파합니다. 단 6개월 만에 거의 8배가 뛴 거예요. 그야말로 미친 상승세였죠. 이게 일부 부자들만 참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귀족, 정치인은 물론이고요. 길거리의 하인까지. 정말 신분과 재산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 광풍에 휩쓸렸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70%가 이 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광란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게 있었으니 바로 끊임없이 터져나온 가짜 뉴스였습니다. 남미에서 금광을 발견했다더라,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다더라. 회사가 조직적으로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사람들의 탐욕을 계속해서 부추겼던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의 무대 위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던 아이작 뉴턴경입니다. 뉴턴은 사실 굉장히 영리한 투자자였어요. 초기에 남들보다 먼저 남의 회사 주식을 사서 무려 7,000파운드라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아주 깔끔하게 팔고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역시 천재는 다르구나 싶었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뉴턴은 이성적으로 완벽한 판단을 내렸지만 시장을 떠난 뒤에도 주가는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거예요. 주변 친구들이 막 벼락부자가 되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만 했죠. 아, 나만 바보가 된 건가 하는 그 끔찍한 기분. 우리가 요즘 말하는 포모, FOMO가 그의 이성을 서서히 마비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다시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맙니다. 그것도 주가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 자신의 전 재산을 몽땅 쏟아 부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뉴턴이 돌아오자마자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잃은 돈은 무려 2만 파운드.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파멸적인 손실이었죠. 훗날 뉴턴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사람들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우주의 질서는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인간의 비이성적인 탐욕과 공포는 계산할 수 없었던 천재의 비극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환상이 어떻게 깨지고 영국 전체를 재앙으로 몰고 갔는지 한번 보시죠. 붕괴의 시작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먼저 슬금슬금 주식을 팔기 시작했거든요. 곧이어 남의 회사가 사실은 아무런 실적이 없다더라 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탐욕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터무니없었냐면요. 남의 회사가 뜨니까 별의별 이상한 회사들이 다 생겨났어요. 뭐 예를 들면 영원히 돌아가는 바퀴를 만드는 회사라던가 투자자들의 탐욕을 이용한 사기꾼들이 판을 쳤던 거죠. 그 중에서도 정말 압권인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업 내용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주 유망한 사업인데 지금은 비밀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투자했고 창업자는 다음날 바로 돈을 들고 튀었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300년 전의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그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남의 회사의 주가 폭락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경제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정도였으니까요. 이 엄청난 사태를 겪고 나서 영국 정부는 부랴부랴 거품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식회사 설립을 아주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이었죠. 어떻게든 법으로 인간의 탐욕을 막아보려 했던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말 놀랍도록 똑같지 않나요? 그때는 남의 회사의 부에 뒤처질까봐 두려워했고 소문은 커피숍에서 퍼져나갔죠. 지금은요? 암호화폐나 밈 주식에 뒤처질까봐 불안해하고 그 열풍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기술은 변했지만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마음은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상 가장 이성적이라고 불렸던 천주의 뉴턴마저 집단 관계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어쩌면 모든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은 경제 지표나 차트가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가 마주하는 거울 속에 있는지도 모릅니다.